이 나이에 춤을 배울 줄이야 라는 말 여러분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직접 해보신 적은 있나요? 은퇴 후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괜히 어색할 것 같아서 새로운 걸 시작하기를 주저한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 주저함을 딛고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라틴 댄스에 도전했습니다. 바로 74세의 홀몸 어르신 김성호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40년 넘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일로 바빴고 퇴직 후엔 집안일 외엔 할 게 없었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 살고 있었고 자녀들도 외지에 나가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점심을 혼자 먹고 오후엔 텔레비전 앞에서 꾸벅꾸벅 졸다 밤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내가 이렇게 살다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을 복지관 게시판에 붙은 시니어 라틴 댄스 교실 모집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춤?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그러나 이상하게도 며칠 동안 그 문구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전화를 걸어봤고 그 한 통의 전화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첫 수업 날 그는 거울이 벽면을 가득 채운 연습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면 낯선 사람들이 있고 음악이 흐르고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밝게 웃으며 어서 오세요. 처음이 제일 어렵지요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김 씨는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처음 몇 주는 그야말로 몸부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왼발이 오른발을 밟고 손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고 내가 왜 이런 걸 하겠다고 했을까 하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날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땀이 등에 맺히고 얼굴이 달아오르는데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배우는 사람들과의 교감이 그를 다시 세상 속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곳엔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할머니, 퇴직 후 우울증을 겪던 전직 교사, 무릎 수술 후 회복 운동 삼아 나온 70대 남성. 모두 사연이 달랐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혼자 있기 싫어서였습니다. 김 씨는 점점 자신이 춤을 잘 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리듬을 타는 것이 더 큰 의미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는 복지관 무대에 섰습니다. 검은 바지에 흰 셔츠 그리고 약간은 어색한 미소. 하지만 음악이 시작되자 그의 몸은 놀라울 만큼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관객의 박수 소리에 그는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누군가의 박수를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는 매주 2번 라틴 댄스 수업을 나가고 집에서도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합니다. 늙었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늙는 거예요. 그의 말에는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의 사례는 단순한 취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엔 은퇴 후 삶을 되찾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퇴직 후에는 경제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회복력, 즉 다시 해볼 용기가 더 큰 자산이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신체 활동과 사회적 연결이 모두 끊기면 우울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춤이나 노래, 악기처럼 몸을 움직이며 타인과 소통하는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주 3회 이상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이 절반 이하로 낮다고 합니다. 김 씨의 변화는 통계로도 증명되는 셈입니다. 그의 경제적 사정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과 약간의 저축이 있었지만 큰 지출은 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가의 취미 대신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을 택했습니다. 대부분 무료이거나 월 2만 원 이내로 수강할 수 있었고 교통비도 적게 들었습니다. 그는 돈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다시 움직이는 거였다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 우리는 종종 이제는 늦었다는 생각에 갇힙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이야말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미뤄둔 취미, 관심, 사람들과의 연결. 그것을 다시 꺼내면 삶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춤이든 그림이든 글쓰기든 중요한 건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언을 덧붙입니다. 첫째, 나이를 핑계로 미루지 말 것. 신체는 나이를 먹지만 뇌는 자극을 받으면 언제든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둘째, 완벽하려 하지 말 것. 즐기려는 마음이 없으면 금세 포기하게 됩니다. 셋째, 함께할 사람을 만들 것.
동기와 관계는 지속의 힘이 됩니다. 김성호 씨는 이제 복지관 동료들과 실버댄스 페스티벌 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보고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라고 말하지만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용기가 아니라 그냥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은퇴 이후 삶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 배우고 계속 움직이며 계속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춤에 관한 것이지만 사실은 삶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아주 작은 한 걸음, 낯선 문을 열어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나이에 춤을 배울 줄이야. 김성호 씨의 이 말은 어쩌면 우리가 내일 해봐야 할 첫 문장이 아닐까요? 나이 든다는 건 잃어가는 과정일까 아니면 다시 채워가는 여정일까? 대부분은 전자라고 생각한다. 은퇴 후 우리는 하나 둘씩 내려놓는다. 명함을 내려놓고 일터를 떠나고 사람들을 잃고 역할도 잊는다. 그리고 마지막엔 자신감까지 잃는다. 하지만 김성호 씨의 라틴 댄스 도전기는 그런 통념을 뒤집는다. 그는 나이 74세에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 그것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복지관의 작은 연습실이었고 파트너가 없는 노년의 삶 속에서 다시 누군가와 손을 맞잡는 시간이기도 했다. 인생의 후반전의 춤이란 단어는 단순한 동작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관계의 회복이자 자존감의 복원이며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행위다. 김 씨가 춤을 추면서 얻은 가장 큰 변화는 기술적인 진보가 아니라 표정의 회복이었다. 처음엔 굳어있던 얼굴이 어느새 밝아지고 어깨가 펴지고 말수가 늘었다. 그는 몸이 열리니 마음도 열렸다고 말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신체 마이너스 정서 피드백이라 부른다. 신체를 움직이면 감정도 움직인다는 뜻이다. 오랜 시간 움츠러든 몸을 펴는 것만으로도 내는 활력을 느끼고 자존감은 자연스레 회복된다. 춤은 그 단순한 원리를 가장 아름답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김 씨의 사례는 홀몸 노인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조금은 덜어준다. 우리 사회에서 혼자 산다는 것은 여전히 외로움과 위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고립은 물리적 거리보다 심리적 거리에서 시작된다. 라틴 댄스 교실에서 김 씨가 느낀 변화는 내가 여전히 누군가의 시야 안에 존재한다는 감각이었다. 함께 웃고 손을 잡고 실수를 나누는 그 시간들이 사람과 세상을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된 것이다. 실제로 노년기 고립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동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가족이 가까이 있느냐보다 정기적으로 만나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느냐가 행복의 지표를 가른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김 씨에게 춤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사회복귀 훈련이었다. 그는 어느새 복지관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고 먼저 인사를 건넸다. 이전엔 누군가 말을 걸어도 예로 짧게 답하던 그가 이제는 다음 주 공연은 같이 하시죠라며 손을 내민다. 나이 들면 고립을 향한 자연스러운 경사면이지만 그 길을 거꾸로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움직임일 것이다. 노년기의 신체 활동은 단순히 건강 유지 차원을 넘어선다. 일본의 노년 사회학자 모리타 요시노리 교수는 움직임은 사회적 존재감을 회복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말한다. 그는 춤을 추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자주 웃고 더 또렷한 표정과 말투를 보이며 일상적 결정을 내리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연구로 확인했다. 움직임이 자율성을 되살리는 셈이다. 김 씨도 그런 변화를 겪었다. 그는 전엔 하루를 그냥 흘려보냈는데 요즘은 일정이 있다고 말했다. 오늘은 연습 있는 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엔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 은퇴 후 가장 큰 위험은 할 일이 없는 상태다. 아무 일정도 아무 약속도 없는 삶은 스스로를 잃게 만든다. 반면 사소한 계획이라도 생기면 인간은 그 방향으로 다시 걷기 시작한다. 김 씨가 춤을 배우며 느낀 가장 큰 깨달음은 나는 아직 배우는 사람이다라는 자각이었다. 사람은 배우는 존재일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그것이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을 성장시키는 힘이다. 그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틀려도 웃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태도야말로 노년기에 꼭 필요한 심리적 유연성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자신을 허락하는 것, 그게 곧 행복의 시작이다. 우리는 종종 노년의 행복을 안정해서 찾으려 한다. 연금, 건강, 주거, 자녀의 안부 같은 외적인 조건들 말이다. 하지만 김 씨의 사례는 그 행복이 오히려 변화 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익숙한 틀을 벗어나 낯선 공간으로 들어가는 용기, 그것이 진짜 안정감을 준다.
라틴 댄스 교실의 거울 앞에서 김 씨는 자신을 다시 만났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활력이 있었고 몸은 무겁지만 리듬을 느꼈다. 그는 춤추는 동안은 나이를 잊는다고 했다. 어쩌면 그 시간은 노년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지워버리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종종 나이를 기준으로 자신에게 한계를 그린다. 하지만 김 씨처럼 용기를 낸 사람들에게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다. 심리학자 에릭스는 인간의 마지막 발달 과업을 통합대 절망이라 정의했다.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긍정할 때 비로소 통합된 노년을 산다는 뜻이다. 김 씨의 춤은 바로 그 통합의 상징이었다. 그는 지나온 세월의 무게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 무게를 리듬 속에 실어 흔들었다. 그 모습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늙음이 아니라 삶의 연장선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시니어들이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은 마음의 고립이다. 김 씨가 보여준 것은 그 고립을 깨는 첫걸음이 얼마나 단순한지에 대한 증거다.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수업, 한 번의 실수, 그것으로도 인생은 바뀔 수 있다. 김 씨의 땀방울은 은퇴 후에도 인생은 계속 움직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말없이 전하고 있다. 결국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태도다. 나이든 몸을 탓할 필요도 혼자인 자신을 자책할 필요도 없다.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것이 몸을 그리고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 이 나이에 춤을 배울 줄이야. 이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선언이다.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여전히 즐길 수 있으며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선언.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젠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김성호 씨처럼 한 번만 더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새로운 무대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리듬은 여전히 살아있고 음악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발을 내딛는 일만 남았습니다.